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주문 내역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각 3점, 그렇죠? 원문자 한 개당 3점씩이 배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볼게요.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자, 그림 볼까요? 본문에 있는 그죠, 레코드가 여러 개 출력되어 있죠. 여러 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자, 이와 같은 형태는 그렇죠. 기본 보기 속성이 연속 폼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폼이 주문 내역 폼이죠. 주문 내역 폼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기본 보기 속성은 그렇죠. 폼에 관련된 속성입니다. 폼 속성을 화면에 표시하려면 그렇죠.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폼 속성 시트가 화면에 표시가 되죠. 자, 기본 보기. 자, 눈에 보이는 속성은 형식 탭에 있습니다. 기본 보기 속성을 지금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죠.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연속 폼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팁 하나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것. 속성 시트는 작업이 끝났어도 닫지 마세요. 열어둔 상태에서 다른 컨트롤을 클릭하면 바로 속성 시트가 해당 컨트롤 속성 시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하죠. 속성 시트는 웬만하면 폼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료하지 말고 열어두고 작업한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본문 영역의 txt 세부 번호 컨트롤과 txt 정가 컨트롤, 자,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죠. 세부 번호, 정가. 자, 각각 세부 번호와 정가 필드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무슨 얘기예요? txt 세부 번호에는 그렇죠. 세부 번호 필드의 내용이 표시되고 txt 정가 컨트롤에는 정가 필드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자, 그렇죠. 컨트롤 원본 속성에 세부 번호, 정가를 각각 그렇죠. 바운드 시키는 거죠. txt 세부 번호에는 세부 번호 필드를 txt 정가에는 정가 필드를 컨트롤 원본을 이용해서 바운드 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 속성 지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우리 앞선 작업에 이어서 속성 시트가 좀 열려 있죠? 자, 좀 내려볼까요? 본문이 보이게. 자,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이 두 개가 있죠. 언바운드, 즉 바운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원본에 이 컨트롤에 연결된 필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txt 세부 번호. 자, 우리가 작업할 컨트롤 맞죠? txt 세부 번호. 자, 컨트롤 원본.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랑 관련된 것. 그렇죠. 데이터 탭에 있겠죠. 컨트롤 원본이 있네요. 컨트롤 원본 클릭하고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txt 세부 번호에는 그렇죠. 세부 번호 필드를 연결시킬 거죠. 세부 번호 필드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txt 정가 컨트롤. txt 정가 컨트롤에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으로 그렇죠. 정가 필드를 바운드 시키면 되겠죠. 연결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txt 세부 번호에는 세부 번호 필드를, txt 정가 컨트롤에는 정가 필드를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폼에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폼에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속성이 뭐가 있죠? 그렇죠. 편집 가능을 아니오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폼 속성입니다. 폼 속성 중에서 편집 가능, 데이터랑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데이터 탭에 있겠죠. 자, 그럼 폼 속성에 편집 가능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폼의 편집 가능 속성이죠. 자, 폼 선택기를 클릭하면 속성 시트가 그죠. 폼 속성 시트로 변경이 되죠. 자, 편집 가능. 그죠. 데이터와 관련된 거죠. 데이터. 자, 아래쪽으로 목록 단추를, 스크롤 바를 내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 우리는 편집 가능이 지금 예로 돼 있죠. 자, 이것을 아니오로 설정하면 되는데, 얘 아니오는 좀 더 쉽게, 그렇죠. 속성명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속성 값이 변경이 된다고 그랬죠. 폼의 속성 중에서 데이터 탭의 편집 가능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구분선. 이거죠. 자, 이 부분에 선이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죠. 구분선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구분선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 선택기. 레코드 선택기는 자, 이 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되는 부분. 그것이 레코드 선택기인데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죠. 레코드 선택기 속성이 아니오로 설정되게 되면은 레코드 선택기도 표시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두 가지 속성, 구분선 속성과 레코드 선택기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을 건데 지금 폼 속성 시트가 열려 있네요. 자, 그러면 역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구분선이나 그렇죠? 레코드 선택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형식 탭에 있겠네요. 자, 아래쪽으로 스크롤 바를 내려볼게요. 레코드 선택기 여기 있네요. 구분선, 레코드 선택기, 구분선. 레코드 선택기도 아니요. 더블 클릭. 구분선도 아니요. 더블 클릭. 자, 이와 같이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해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지시사항 살펴볼게요. 폼 바닥글이 txt 금액 합계 컨트롤. 자, 이 아래쪽에 있네요. txt 금액 합계 컨트롤에는 금액 필드의 합계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문 속성과 형식 속성을 설정하래요. 자, 컨트롤 원문 속성 어떻게 표시할까요? 금액 필드의 합계, 금액 필드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 그렇죠? 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원문 속성으로는 썸 함수를 이용해서 금액 필드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컨트롤을 그냥 썸 금액만 해서 컨트롤 원문만 지정하게 되면은 앞에 원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형식 속성을 이용해서 통화 형식으로 형식을 지정하면 이와 같이 원화 표시가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반드시 그림과 같이 똑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원문 속성 설정하고서 실행해 봤는데 원화 표시가 안 됐다. 자, 그러면 문제에도 친절히 되어 있죠. 형식 속성을 설정하라고. 자, 그럼 형식 속성을 이용해서 통화 기호를 표시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원문 속성과 형식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아래쪽 좀 내려볼게요. 속성 시트를. 자, 폼 바닥글에 txt 금액 합계 컨트롤 있죠. 자, txt 금액 합계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데이터 탭에 있죠. 컨트롤 원본에 어떻게 입력해요? equal sum 가로 열고 필드명은 대괄호로 묶어주는데 자, 필드명 대괄호를 안 묶고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대괄호가 붙긴 해요.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괄호를 반드시 붙인다는 거 필드 이름에는 자, 금액 필드였죠. 자, 대괄호 닫아주고 괄호 닫고 엔터. 자, 컨트롤 원본은 이와 같이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입력해도 되고 직접 해당 컨트롤을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 직접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작성을 한다는 거죠. sum 가로 열고 대괄호 금액 대괄호 넣지 말아볼까요? 금액 자, 어때요? 자동으로 대괄호가 들어가죠. 하지만 혹시 시험장에서 대괄호가 안 들어갈 경우는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필드는 반드시 대괄호를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어때요? 금액 합계 아래쪽에 통화 기호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여기 통화 기호가 표시 안 돼 있기 때문에 통화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당 컨트롤의 형식 탭 눈에 보이는 요소니까 형식 탭에 형식 속성을 통화로 변경해주면 완성되는 거죠. 자, 컨트롤 원문 속성과 형식 속성을 모두 설정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지시사항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죠. 속성 시트 닫고 폼 닫기. 자, 저장 여부를 물어보면 반드시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야겠죠. 자, 이어서 문제 2번 풀어볼게요. 주문 상세 정보 폼의 CMB 회원 아이디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자, 지시사항이 맞네요. 조회 속성 설정하는 거죠. 컨트롤에 조회 속성 설정하는 것.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회원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
이렇게 3개의 필드를 표시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행 원본 속성에 직접 이와 같이 SQL문을 작성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직접 테이블을 불러서 해당 테이블에 있는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 필드를 직접 드래그해서 설정해도 됩니다. 자, 이 3개의 필드를 컴보 상자 형태로 표시할 것. 자, 컴보 상자로 어떻게 표시할까요? 해당 컨트롤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렇죠, 변경, 콤보 상자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필드에는 회원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자, 우리가 3개의 필드를 연결시켰죠.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 순서상으로 회원 아이디가 첫 번째, 성명이 두 번째, 나이가 세 번째. 순서도 반드시, 그렇죠, 제시된 순서에 맞게끔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필드에는 회원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즉 첫 번째 필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 바운드열을 1로 지정하는 거죠. 왜? 회원 아이디가 첫 번째 필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성명이 저장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운드열을, 그렇죠, 2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나이는 3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회원 아이디 필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바운드열을 1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의 열 너비를 각각 2cm, 2cm, 1cm 각각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이와 같이 열너비 속성을 지정하면 되는 거죠. 열너비 속성에 2 세미콜론 2 세미콜론 1 이와 같이 단위를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센티미터가 입력되게 되는 거죠. 숫자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해도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목록 너비는 6cm로 설정하래요. 목록 너비 속성을, 그렇죠, 6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도 되는 거죠. 센티미터 단위는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것. 자, 마지막 조건, 열 이름을 표시할 것. 열 이름 속성을, 그렇죠, 예로 설정하는 그런 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는 없지만은 지금 필드가 몇 개예요?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 3개죠. 열 개수가 기본적으로 1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되진 않았지만은 열 개수를 반드시 표시하는 필드의 수만큼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선 열 개수를, 그렇죠, 3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 제시된 조회 속성 관련 지시사항을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작업할 폼은 주문 상세 정보 폼이 되겠죠. 주문 상세 정보 폼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CMB 회원 아이디 컨트롤이었죠. 회원 아이디 컨트롤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속성 시트를 보니까 어때요? 이름이 맞죠? CMB 회원 아이디. 자, 우리가 먼저 작업할 게 뭐예요? 해당 컨트롤을 컴보 상자로 바꿔야 되겠죠. 해당 컨트롤에서 오른쪽 버튼 변경 컴보 상자. 자, 컴보 상자 형태로 변경이 됐죠.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그렇죠. 행 원본을 지정해야겠죠. 행 원본 데이터 탭에 행 원본. 자, 이곳에 직접 SQL문을 이용해서 select 뭐 회원 아이디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은, 자, 해당 속성 오른쪽에 있는 작성의 단추 점점점 돼 있죠. 작성의 단추를 클릭해서 테이블에서 직접 해당 필드를 드래그도 됩니다. 좀 더 안전한 방법 사용하자고요. 작성의 단추를 클릭. 자, 테이블 표시창이 화면에 표시되면 우리가 작업할 테이블 뭐예요? 회원 테이블. 회원 테이블을 클릭하고 추가, 닫기. 자, 속성창은 잠깐 닫아둘게요. 자,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아이디 속성. 가장 먼저 첫 번째 회원 아이디 속성 드래그해서 필드 목록으로 추가하고, 이어서 성명. 성명은 클릭하고 드래그 해도 되고 혹은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나이. 더블 클릭. 자,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 필드를 순서에 맞게끔 드래그 혹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쿼리 작성기에서 닫기 단추. 자, SQL문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속성을 업데이트하기 시겠습니까? 업데이트 해야겠죠. 작업한 내용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예. 자, 스크롤 단추 아까 우리가 화면에 걸리적거려서 좀 닫아놨었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지금과 같이 작성의 단추를 이용해서 테이블에서 직접 필드들을 드래그해도 되고, 아니면 이와 같이 SQL문을 직접 입력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할 게 뭐죠? 행 원본을 지정했고, 그 다음 바운드열.
바운드 열은 기본적으로 1이 돼 있죠. 기본값이 1이에요. 첫 번째 열을 바운드 열로 하겠다. 즉 첫 번째 필드의 값을 저장하겠다. 여기선 회원 아이디가 되겠죠. 회원 아이디. 그래서 1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너비 지정해야겠죠. 너비. 눈에 보이는 요소 형식템. 자, 열 너비 지정하기 전에 열 개수 있었죠. 어때요? 1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1로 돼 있어요. 하지만 표시할 필드가 몇 개예요?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 이렇게 3개죠. 자, 그러면 3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 너비. 열 너비는 각각 몇 센티미터였어요? 2, 2, 1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숫자만 입력하면 단위 센티미터는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것. 엔터.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그리고 열 이름을 어떻게 해요? 표시하도록 했죠. 열 이름 표시되도록 속성명 더블 클릭하면 값이 변경이 되죠. 자, 그 다음 목록 너비. 목록 너비는 6cm. 6만 입력하고 엔터. 6cm 됐죠. 확인해 볼까요? 목록 너비 됐고요. 열 이름 예. 열 너비 지정됐고요. 열 개수. 자,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행 원본, 바운드 열 모두 지정이 됐죠. 자, 그럼 닫고 한번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폼 보기. 자, 회원 아이디가 이와 같이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 3개의 필드가 조회 속성이 설정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풀어볼게요. 주문 상세 정보 폼의 머리글 영역에 다음의 지시사항과 2번 문제 그림을 참조하여 단축 컨트롤을 생성하세요. 자, 볼까요? 폼 닫기 단추를 이와 같이 폼 머리글에 추가하는 거네요. 명령 단추를 생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조건이 2개 있네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주문 상세 정보 폼을 닫는 폼 종료 매크로를 생성하는 지정하시오. 자, 우리가 문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앞서서 최근에 매크로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컨트롤 이벤트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포함된 매크로보다는 이와 같이 매크로 이름이 주어지고 주어진 매크로 이름으로 먼저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그 매크로를 해당 컨트롤의 이벤트로 지정하는 그런 문제가 최근에는 거의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포함된 매크로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문제 지시사항을 보고 이와 같이 매크로의 이름이 주어진 경우는 포함된 매크로가 아니고 매크로를 별도로 생성한 다음에 해당 컨트롤에 지정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폼 종료 매크로인데 폼을 닫는 매크로 함수 뭐가 있을까요? 클로즈 윈도우가 있죠. 클로즈 윈도우. 특정 개체를 닫는 매크로 함수. 클로즈 윈도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폼 종료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지금 이 생성된 명령 단축 컨트롤에 그렇죠. 클릭 이벤트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 이름 속성을 cmd 닫기로 지정하면 되겠고요. 캡션은 폼 닫기. 캡션이 뭐예요? 그렇죠. 컨트롤 명령 단축 겉에 표시되는 글자. 캡션은 폼 닫기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캡션 속성을 폼 닫기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명령 단추를 생성하고 폼 종료 매크로를 지정하는 자, 이와 같은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작업에서 우리가 폼을 실행해 봤었죠. 자, 디자인북을 다시 열고 자,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매크로를 그렇죠. 만들어야겠죠. 포함된 매크로가 아니고 매크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폼 종료 매크로라고 폼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매크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만들기 탭에 매크로 및 코드 매크로 클릭. 자, 폼 종료하는 폼 종료 폼을 닫는 매크로 함수 뭐가 있죠? 클로즈 윈도우가 있었죠? CLOS 여기 있네요. 클로즈 윈도우. 개체 유형은 뭐예요? 폼이죠. 어떤 폼? 주문 상세 정보 폼. 자, 저장 여부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기본값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고. 자, 매크로 저장하겠습니까? 매크로 저장해야죠.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태에서 자, 이름이 주어진 경우는 반드시 이름을 몇 번 확인하라고 그랬죠? 폼 종료였죠. 폼 종료. 자,
반드시 매크로 이름, 이름이 주어진 경우는 반드시 이름을 몇 번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꼭. 자, 이름을 확인하고 확인. 자, 그럼 이와 같이 폼 종료 매크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명령 단추를 만들어야겠죠. 자,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의 컨트롤. 네 번째, 여기네요. 단추. 클릭하고 폼 머리끌 위치에 적당하게 드래그. 자, 처음에는 크기가 너무 상관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고칠 수 있으니까. 자, 명령 단추 마법사가 생성되면 취소. 자, 지금 커맨드 19라고 써 있죠. 자, 컨트롤 표면에 써 있는 글자가 캡션이라고 그러죠. 캡션. 자, 이 캡션은 우리가 나중에 뭐로 바꿀 거예요? 그렇죠. 종료, 폼 종료로 바꿀 거죠. 폼 닫기죠. 폼 닫기. 폼 닫기, 폼 종료는 매크로 이름이었고, 폼 닫기. 자, 여기다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폼 닫기. 자,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컨트롤 더블 클릭. 자, 우리가 먼저 수행할 게 뭐예요? 먼저 이름. 이름은 데이터도 아니고 화면에 보이는 거 표시된 것도 아니고 기타 탭. 이름. 지금 커맨드 19라고 써 있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cmd 닫기. cmd 닫기.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소문자로 cmd 닫기. 자, 그리고 캡션 있죠? 캡션. 캡션은 눈에 보이는 것, 겉에 보이는 것, 형식 탭에 있겠죠. 캡션,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입력했었죠? 자동으로 폼 닫기가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캡션 속성에 입력해도 되고 해당 컨트롤에 직접 입력해도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이벤트. 이 단추를 클릭하면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폼 종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이벤트에 지정해야겠죠. 어떤 이벤트? 클릭할 때 클릭 이벤트, 목록 단추 클릭해서 앞서 만든 폼 종료 매크로를 이와 같이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고 저장해야겠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폼 보기. 자, 폼 닫기 클릭. 저장하겠습니까? 예. 자, 이건 아까 우리가 그 속성을 안 건드렸어요. 그죠? 클로즈 윈도우에서 마지막에 저장 기본값이 확인하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폼이 닫혀지죠. 자, 다시 폼을 열어서 자, 단추의 크기 적당히 맞춰줘야겠죠. 문제 그린 것 같게. 자, 이와 같이 폼 단추의 크기까지 설정이 끝나면 완성이 됐습니다. 폼 닫고 저장하고.